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꿀단지 PD입니다.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낮에는 반팔 입고 다닐 분들도 종종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30도가 넘어가는 날씨를 마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냉방용품을 찾게 되고 에어컨 하나 사볼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져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에어컨을 사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설치하거나 배송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 빠르다고 생각이 드는 4월이나 5월에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에어컨은 실외기를 외부에 따로 설치하는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실외기와 실내기 구분 없이 일체형인 창문형 이동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접 설치가 가능하고 집에 변형을 가하지 않는 창문형이나 이동식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창문형 이동식 벽걸이 스탠드 에어컨을 모두 사용해본 경험과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지 알려드립니다. 이때 스탠드 에어컨은 설치하는 장소부터 다르고 다른 종류와 비교를 하기보다는 산다 안 산다 또는 어떤 브랜드 모델을 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창문형, 이동식, 벽걸이 세 가지를 중점 비교합니다. 창문형, 이동식, 벽걸이 모두 에어컨이니까 공기를 시원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에어컨은 공기가 에어컨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의 흐름이 달라서 냉방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일반 에어컨의 원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그렸는데 왼쪽 파란색 박스 안이 우리가 흔히 에어컨이라고 부르는 실내기, 오른쪽 빨간색 박스가 실외기입니다. 큰 그림을 먼저 보면 그 냉각 과정은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를 거치며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팽창 밸브는 제품에 따라서 실외기가 아닌 실내기에 있기도 합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 빼고 첫 번째 단계인 압축기에서는 냉매가 고온, 고압 상태가 되는데 보통 전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 장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컴프레셔라고 부르는 장치가 압축기예요. 두 번째로 압축기에서 나온 고온 고압의 냉매는 응축기에서 외부에서 흡입된 공기와 만나 식으면서 액체가 됩니다. 이때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열이 발생하니까 더운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세 번째는 응축기에서 나온 액체 냉매가 팽창 밸브를 거치면서 온도와 압력이 낮아집니다. 온도와 압력이 낮아진 냉매는 실내기에 있는 증발기로 가서 외부에서 흡입된 더운 공기와 만나게 되는데 이때 열을 흡수해서 기체 상태로 증발해 버립니다. 즉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가 냉매를 만나서 차가워지게 되고 이 공기가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에어컨 앞에 있으면 차가운 공기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기체가 된 냉매는 배관을 타고 다시 압축기로 들어가서 순환이 됩니다. 에어컨의 기본 원리를 머릿속에 그려둔 상태에서 이동식 에어컨의 원리를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냉매가 순환하는 구조는 기본 원리와 똑같은데 실내 공기의 흐름이 다른 것을 유심히 봐야 해요. 보통 에어컨은 실외기에서 외부 공기를 유입해서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니까 실내 공기의 흐름과 상관이 없는데 이동식 에어컨은 실외기가 일정으로 실내에 있으니까 응축기에 필요한 공기를 실내에서 유입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증발기를 통해서 시원해진 공기가 배출되자마자 다시 응축기로 들어가서 밖으로 배출되니까 냉방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방향과 응축기로 들어가는 공기의 방향을 반대로 설계해서 단점을 최소화하긴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동식 에어컨이 빨아들이는 실내 공기의 양이 100이라고 했을 때 50은 차가운 공기로 다시 실내로 배출되지만 나머지 50은 그냥 뜨거워져서 배관을 타고 밖으로 배출되거든요. 그러면 실내에 있는 공기의 총량이 부족하게 되고 이동식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아무리 잘 밀폐시켜 둔다고 해도 창틀 사이, 문틈 등 다양한 공간으로 외부의 뜨거운 공기가 계속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식 에어컨은 구조적인 공기 흐름의 문제로 냉방 성능의 한계를 가집니다. 이동식 에어컨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니 에어컨을 설치한 장소를 잘 밀폐시키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밀폐 공간을 만드는 게 불가능할 뿐더러 혹시나 가능하다고 해도 공기의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숨 막혀서 저 세상 갑니다. 이동식 에어컨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역시나 실외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창문형 에어컨의 냉방 성능은 괜찮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창문형 에어컨 역시 기본적인 원리는 일반 에어컨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한 모습을 떠올려 보면 에어컨의 앞쪽은 실내로 들어와 있고 뒤쪽은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즉 이동식 에어컨과 다르게 응축기에 필요한 외부 공기를 실내에서 유입한 다음에 다시 실내로 배출하니까 실내 공기의 흐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기의 흐름은 스탠드나 벽걸이 에어컨과 똑같고 당연히 공기의 흐름이 냉방 성능에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의 공간에 에어컨이 들어갔을 때 벽걸이나 스탠드는 실내기가 안에 있고 실내기가 밖에 있으니까 실외기로 들어오는 공기는 밖으로 그대로 나가게 되고 실내기로 들어온 공기는 역시나 실내로 나가게 되니까 공기의 흐름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에어컨은 하나의 공간에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외부로 연결되는 덕트가 있긴 하지만 응축기에 필요한 공기를 실내에서 흡입해서 밖으로 배출하게 되고 냉방에 필요한 공기는 실내에서 흡입해서 실내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틈으로 외부의 뜨거운 공기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창문형 에어컨의 공기의 흐름도 살펴보면 하나의 공간에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는 외부로 나가게 되고 실내에서 들어온 공기는 실내로 나가게 되니까 공기의 흐름에 이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동식 에어컨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축기에 필요한 공기를 외부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의 덕트를 추가로 설치한 듀얼 덕트형 제품도 나오고 있는데 공기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니까 냉방 성능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외형적으로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에어컨의 원리부터 종류별 공기의 흐름까지 알고 나니까 이동식 에어컨은 그냥 버려야 되는 제품인가 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벽걸이도 창문형도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다수보다는 소수에 해당되겠지만 집에 있는 창문이 창문형 에어컨을 버틸 수 없는 형태이거나 창문이 워낙 작아서 이동식 에어컨에 덕트만 겨우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일 수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동식 에어컨을 선택해야 한다면 듀얼 덕트형 이동식 에어컨을 찾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벽걸이나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이동식 에어컨을 살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동식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덕트 연결을 위한 틀을 창문에 설치하고 덕트를 결합해서 사용하니까 이사를 할 때나 자유롭게 이동하는 정도예요. 선풍기 온기도시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에어컨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내부의 공기가 부족해져서 외부로부터 공기가 들어오는 음압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동식 에어컨을 사용하는 공간에 하수구가 있다면 냄새가 올라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또한 비용적으로 저렴하지 않아서 경제적인 이득도 없습니다. 물론 이동식 에어컨을 1년간 사용해본 경험을 떠올려보면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밖에 온도가 30도가 넘어갈 때 다른 공간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 방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때 26도 정도까지는 내려가더라고요. 외부에서 공기가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인버터 에어컨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전기요금은 조금 나오지만 아쉬운 대로 냉방 효과를 어느 정도는 누릴 수가 있는데 비싼 돈을 들인 것을 생각해보면 속이 쓰리죠. 여기까지 영상을 봤으면 이제는 창문형과 벽걸이를 두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실외기를 따로 설치하는 장소가 있고 방에 있는 벽걸이 에어컨과 실외기에 호스를 따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벽걸이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이런 환경이 안 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 이사를 할 때 탈착이 더 편한 것을 생각해보면 창문형 에어컨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벽걸이는 실외기가 밖에 따로 있으니까 소음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에어컨 때문에 창문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동식도 마찬가지지만 창문형 에어컨을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소음을 많이 줄여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는데 사용하는 장소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는 시끄러운 소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제조사에서 강조하는 최저 소음은 밤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돌릴 때 주로 사용하는 저소음 모드나 저음 모드입니다. 우리는 에어컨을 선택할 때 냉방 성능, 소음, 전기요금, 설치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하게 따지는데 에어컨의 종류를 선택한 이후에 특정 제조사나 브랜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벽걸이냐, 창문형이냐, 이동식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종류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고민도 없이 벽걸이를 설치하면 되고 벽걸이를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창문형 에어컨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마도 창문형과 이동식이 비슷한 실외기 일체형이고 사용을 위해서 창문에 틀을 설치해야 되는 점까지 똑같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서로의 장단점을 따질 것도 없이 창문형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동식을 선택하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냉방 성능에 문제가 없는 듀얼 덕트형 이동식 에어컨도 있긴 하지만 차지하는 공간의 문제나 놓고 사용할 때 외형적으로 예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동식 에어컨 이외에 벽걸이나 창문형을 모두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듀얼 덕트형 이동식 에어컨을 선택해야겠죠. 제가 2020년에 이동식 에어컨을 사서 1년을 쓰다가 2021년에 창문형 에어컨을 바꾸는 시행착오를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꿀청자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과학적인 원리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